윌커슨 선수를 대체를 해서 터커 데이비슨이라는 선수가 왔습니다. 96년생으로 28세 만으로 좀 젊습니다. 21년 월드 시리즈까지 경험했던 특이한 경력까지 있는 투수인데요. 이제 되게 팔색조 투구를 펼친 투수입니다. 포심, 슬라이더, 스플리터, 싱커, 스위퍼 이렇게 5가지 구종을 던지는 투수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나는 롯데의 딸 꽃겨울의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오늘은 좀 경사스러운 날입니다만 드디어 롯데자이언츠의 외인 3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스토브리그 초반부터 재계약의 도장을 찍어준 빅터 레이에스를 시작으로 메이저 의사가 강해서 협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반즈와의 재계약,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 이닝 히터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윌커슨은 아쉽지만 다음 시즌에는 롯데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외인 터커 데이비슨이 롯데자이언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반즈 재계약 소식과 터커 데이비슨이 어떤 선수인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먼저 반즈의 재계약 소식입니다. 작년 계약이 120만 달러에 옵션 15만 달러 해가지고 총합 135만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보장금액 15만 달러를 더 얹어서 보장 135만 달러 그리고 옵션 15만 달러 도합 150만 달러로 연봉이 한화로 2억 1천만 원 정도 더 얹은 값으로 롯데자이언츠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보다 15만 달러 총액 기준으로 15만 달러 더 인상된 금액에 재계약 도장을 찍게 됐는데요. 물론 이번 시즌에 부상으로 잠시 이탈한 경력도 있습니다만은 원체 뛰던 기간 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반즈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유리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몸 관리를 더 잘 해줘서 풀타임을 뛰면서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골든글러브도 한번 노려봤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번에 부상으로 이탈하지만 않았어도 조금 더 순위권 싸움에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부상 없이 좀 길게 가가지고 말씀하셨듯이 골든글러브까지 노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윌커슨이 이번 시즌에는 좀 같이 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좀 피홈런이 좀 많은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성담장의 그 보조 펜스를 좀 철거하면서 어느 정도 타격적으로 강화를 하고 피홈런에 조금 더 취약해진 점도 아마 조금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윌커슨 재계약이 안 됐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저번에 한 2달 됐나요? 그때 이제 윌커슨 재계약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도 윌커슨을 같이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한데 에이징 커브라는 게 언제 얼만큼 얼마나 심하게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계약을 포기한 롯데 프런트와 스카우팅 라인에게 이건 진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전혀 없는 거고 그저 이제 윌커슨 선수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이제 가서도 다른 곳에서 또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저도 참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았던 투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지만은 어딜 가서도 잘할 투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좀 빌어주고요. 윌커슨 선수를 대체를 해서 터커 데이비슨이라는 선수가 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좀 소문이 좀 돌았었는데 진짜 롯데와 함께하게 되었네요.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은 96년생으로 28세 만으로 좀 젊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188cm에 97kg, 팔각도는 59도의 정통 오버스로 자완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3년 동안 뛰고 21년 월드 시리즈까지 경험했던 특이한 경력까지 있는 투수인데요. 이 선수의 특이한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일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설명해 주신 거에서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올해 기준으로 이제 되게 팔색조 투구를 펼친 투수입니다. 포심, 슬라이더, 스플리터, 싱커, 스위퍼 이렇게 5가지 구종을 던지는 투수예요. 커브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5%밖에 안 돼서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구종은 전부 구사율이 10%가 넘는 구종들입니다. 이 투수가 특징이 있다면 최근에 되게 피칭 메커니즘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구종 추가된 것도 많고 구사율이 증가된 것도 많고 그리고 있다가 없어진 구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23년에는 MLB에서 줄곧 불펜으로 뛰었고 올해는 이제 트리플레이에서 초반에는 불펜으로 나오다가 시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선발로 등판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래서 올해 트리플 A 성적이 115.2이닝에 ERA 3.89입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수의 장점을 뜯어보자면 이 선수도
익스텐션이 엄청 좋아요. 윌커슨 선수도 익스텐션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터커 데이비슨도 익스텐션이 204cm, KBO 평균이 185cm입니다. 근데 무려 19cm나 더 길죠. 익스텐션이 0.1cm 길어질 때마다 이제 실질 구속에서 0.16kg씩 득을 보는데 19cm면은 대략적으로 3kg. 이 선수의 평균 구속이 91.2마일이니까 대략 한 93마일 정도의 체감 구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기되는 구속보다 더 체감 구속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익스텐션뿐만이 아니고 구위 자체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맞아. 이게 수직 무브먼트라고 하죠. 수직 무브먼트가 올해 기준으로 16.5인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KBO에 와서 KBO 공인구를 쓰면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 KBO 공인구가 조금 더 오돌토돌해서 회전수가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더 찍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MLB에서 회전수가 1950대예요. 근데 KBO 오면 이게 2150에서 한 225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만 들으시면 KBO 평균 회전수 2250대라는데 그러면은 평범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뜯어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아주 좋아요. 이 선수가 회전 효율도 94% 아주 좋아요. 이게 94%가 어느 정도냐면 MLB 평균이 80% 후반대인데 94%면은 구사하는 회전수 대비 백스핀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브먼트로 전환되는 회전수의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투구를 한다.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각도가 되게 높아요. 60도랬죠. 근데 이 선수가 회전축이 11시 45도입니다. 공이 지면과 수평에 가깝게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그것 또한 이제 회전수 대비 좋은 수직 무브먼트를 갖게 해주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약을 해드리자면 표기되는 RPM, 회전수 대비 수직 무브먼트가 훨씬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표기 회전수보다 실질적으로 타자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구위가 좋아 보이고 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팔색조 같이 구종이 좀 다양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또 일반 슬라이더랑 스위퍼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 투수가 슬라이더 44% 그리고 스위퍼 11%를 구사를 하는데, 이게 슬라이더, 커터, 스위퍼 이 세 가지가 사실 분리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구종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꺾이는 방향이 같고, 그리고 구속 차이가 각 구종 간에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스위퍼가 대략 82에서 85마일 정도고, 슬라이더가 대략 한 88마일 정도고, 커터가 한 90에서 92마일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가짜 커터, 가짜 스위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무브먼트로 따져봤을 때. 근데 터커 데이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고, 그리고 스위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구사를 하기 때문에 두 구종 간의 조화를 이루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종이 5개나 되고 스플리터도 구사를 하기 때문에 우타자 상대한테 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12%의 스플리터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우타자도 뭐 무난하게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이제 구종이 다양하고 슬라이더와 스위퍼까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좌투지만 우타자와의 상대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효율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점이 많고 제가 보기에도 좋은 투수로 보이거든요, 지금 지면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올해 등판 로그를 보시더라도 이 선수가 올해 시즌 초반에는 불펜으로 등판을 하다가 시즌이 거듭될수록 선발로 등판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근데 올해 이제 트리플 A에서 선발로 나온 횟수가 17번인데 17번의 선발에서 76.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평균 등판당 이닝이 4.5이닝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23년에 MLB에서 계속 불펜으로 뛰었고 올해도 초반에는 불펜으로 뛰다가 선발로 전환 작업을 거친 거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유리몸이라서 그렇다던가 아니면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전환 과정에 따른 적은 이닝 소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진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제구력 부분이에요. 이게 트리플 A 기준으로 매년 9이닝당 볼넷이 늘어나고 있어요. 21년에는 1.96,
22년에는 2.69, 그리고 23년에는 계속 MLB에만 뛰었으니까 데이터가 없고, 올해 24년에는 3.58. 근데 이제 제구력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3이에요. 3. 9이닝당 3개의 볼넷을 주느냐 안 주느냐인데 3.58이면은 조금 우려스럽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KBO에 오면은 타자 수준이 트리플 A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에 따라서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추위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리그에 와서 던지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쪼록 KBO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하셨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소화 평균 이닝이 4.5이닝으로 굉장히 낮게 잡히지만 24년도에는 불펜으로 뛰었던 경력이 있고, 24년도에 불펜과 선발로 이제 보직을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이제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9이닝단 볼넷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구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KBO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생각보다 윌커슨이랑 좀 기록상으로만 보면 대비되는 선수긴 하네요. 좀 유형이 다르죠. 네, 유형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닝을 많이 먹어주고 볼넷 없이 꽂아 넣었던 윌커슨 선수와는 좀 많이 대비가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구종과 좋은 익스텐션 그리고 좋은 구위로 이제 찍어 누를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수도 있어요. 이 선수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구종 간 구사율 변화가 극심한 선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싱커 비율이 갑자기 12%로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2%였는데 12%로 거의 10%가 확 뛰어버렸는데, 이런 싱커나 커터 같이 변형 패스트볼을 사용하는 투수들이 공통적인 변수가 공인구 적응 문제예요. 특히 싱커 같은 경우에는 공인구 적응에 실패한 투수들, 외국인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봉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막 공이 날린다든지, 그래서 아예 그냥 포심만 쓰고 싱커는 봉인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변수일 것 같고, 스플리터의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아예 구사를 안 하다가 작년에 7.5% 그리고 올해 12%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우타자를 상대할 주목이라고 꼽을 만한 구종이 스플리터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플리터의 커맨드 그리고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타자를 상대할 만한 시나리오가 하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플리터가 KBO에서 잘 정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공인구 적응, 스플리터가 잘 먹히냐 안 먹히냐에 따라서 조금 우타자를 상대할 때 어느 정도 성적이 갈릴 거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부상이력도 살펴봤었는데 엄청 큰 부상은 없었고, 이닝 소화력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은 좋은 투수로 이번 시즌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이력도 있고 메이저에서 뛰어봤던 만큼 KBO에서 적응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 없이 잘 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롯데자이언츠는 3명의 외인 투수를 다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내년 시즌을 잘 준비하는 것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이 세 외인들이 다음 시즌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이번 외국인 교체는 아마 프런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여요. 이 성담장 철거에 따른 무위형 투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심의 구위가 좋은 투수, 그리고 변형 패스트볼, 싱커, 그리고 스플리터, 스위퍼 같이 타자들이 헛스윙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투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교체 작업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고 문제의 물음표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O 타자들이 트리플 A보다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요소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내년 시즌에 좋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